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오늘은 제1부와 2부 순서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제1부에서는 이재명 실용정부 새만금은 달리고 싶다. 제2부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시계가 빨라진 내년 지방자치 선거, 익산시장 선거는 과연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유쾌, 상쾌, 통쾌하게 보시겠습니다. 레디 큐! 본 방송은 익산 배산을 사랑하는 배사모 그리고 익산 시민통합발전위원회 후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특별 손님은 두 분을 모시고 새만금의 속도전, 어떻게 하면 새만금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무료 서비스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초대 손님 두 분, 먼저 우리 윤무웅 회장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뵙고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속담에 3살 먹은 애 말도 귀담아 들으라고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87세니까 30배로 확대해서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87세 대전중앙교회 장로이며 2003년도부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으며 도로 분리대와 선로 길짝길 옆 방음벽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3조 5천억을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특허권자이며 한중일 국제학교 상임이사이며 고문이기도 한 윤무웅 장로입니다. 네, 자 우리 최남덕 회장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한회사 새만금 변산 리조트 휴양소 회장 최남덕입니다. 네, 자 우리 두 분은 그 특별하게 새만금에 많은 그 사랑과 애정을 갖고 계셔요. 네. 우리 윤 회장님께서도 작년에 한번 우리가 새만금 한중 해저턴을 가지고 방송 한번 했죠. 네. 자, 우리 새만금 개발청에서 제작하고 홍보한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다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서 홍보 영상 큐!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을 통해 문명의 가치를 더하고 발전을 향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 새만금을 십자형으로 관통하는 동서도로와 남북도로의 개통을 시작으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의 구축을 통해 교통 및 물류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건설을 통해 국내만이 아닌 해외까지 연결되는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일본형 내 산업연구용지는 2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공항경제특구 등으로 지정되어 신성장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권역 내 복합개발 용지에는 2만 5천 명 인구가 거주하는 새만금 첫 도시, 스마트 수변 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과 연계한 경제특구 개발과 미래형 수소 플랫폼 도시를 조성할 것입니다. 3권역 내 관광 레저 용지는 수상, 체류형 관광 레저 도시 건설을 지향합니다. 창의적인 민간 수요를 반영한 관광 신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휴양형 관광, 레저 산업의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4권역 배후도시 용지는 새만금의 인구 수용 기능과 6차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지원 기능과 주거 기능이 결합된 인구 4만 명 규모의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될 것입니다. 농생명 권역은 첨단 농업 연구, 농산업 클러스터 등을 통해 고부가 스마트 농업 중심지로 활용되며 수목원, 말산업 등과 연계한 농업 생태 관광과 정주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새만금은 더 이상 상상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였고 새로운 산업들이 새만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통, 물류시설과 대규모 용지 공급, 세금 감면 등 국가적 지원을 통해 다양한 기업 활동을 보장합니다. 기회와 가능성을 주는 새만금, 대한민국의 가치를 플러스, 희망으로 한 단계 more,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 전라북도. 자, 윤 회장님, 예. 최 회장님, 네. 그 새만금 개발청에서 보낸 그 동영상 보니까 새만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새만금이 1987년 노태우 대통령 때 시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9번 정권이 바뀌고 9명의 대통령이 뒤바뀌면서 표류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말 이 새만금 시대의 이 역사를 완성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킨 대통령으로 새롭게 부각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님께 부탁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새만금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새만금의 이 헤드터널 개통으로 정말 이 영호남이, 그 다음에 빈부가 또 한중이 교류하면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도약시키는 대통령으로 정말 5,000년 역사를 새로 쓰는 대통령으로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 최남덕 회장님께서 새만금 동영상을 보고 역대 9명,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지금 9명 대통령이에요. 네. 너무나 이렇게 새만금에 대한 홀대, 지역적인 차별, 그걸 지금 이렇게 하소연하셨는데, 우리 윤 회장님, 이 새만금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고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셨습니까? 참 마음 아픈 생각이 앞섭니다. 네. 우리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합시다. 새만금 사업 35년이 지나고도 아직도 언제 완성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당기기 위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줄 압니다. 네. 결론은 새만금과 중국 청도 사이에 해저 터널을 뚫고 양국 국민이 왕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흙으로 국내 모든 곳에 사용하게 하며 알리백을 설치하여 많은 공장을 유치하여 양국 간에 서로 50대 50으로 경비를 부담하면 공기도 2분의 1로 단축하여 3년이면 완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북도가 부자가 되고 세계적인 국가가 될 것이며, 그러면 이재명이 통일 대통령도 되고 세계적인 대통령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시진핑과 만나세요. 만나서 합의하면 됩니다.
네. 지금 두 분 의장님들을 모셔보니까 제일로 지금 속도전을 내서 필요한 것이 한중, 한국, 중국 해저터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해저터널 얘기가 그럼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정부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쑥 들어갔는데 특히 이재명 정부는 그 친중 정부라고 이제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방금 우리 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시집평가 맞는 예, 겁니다. 그 이재명 정부가 제일 일탄으로 시진핑 그 중국 주석을 초대를 해서 한중 경제협력 특구로 네. 중국 새만금 해저터널을 뚫는 그걸 먼저 한다고 하면은 방금 우리 윤 회장님 참 그 노벨 평화상까지 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지금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1986년에 그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해저터널을 도보해버이라고 해저터널을 이렇게 뚫었어요. 예? 물론 거기는 이제 길이가 뭐 한 34km뿐이 안 되지만은 그게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게요? 네. 그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토목 기술을 알아줍니다. 그럼 30년 전에 프랑스, 영국 해저터널 뚫었는데 네. 우리 한국 기술진이 이거 못 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해요 이거. 또 특히 아까 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한국에서만 이거 시작한다면 기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중국에서 한국에서 양쪽에서 그러죠. 양쪽에서 중국에서 파고 들어오고 네. 한국은 한국에서 파고 들어온다면 아, 공기가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3년 안에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확실합니다. 이 경제적 효과 네. 그 말할 수 없죠. 한번 네. 우리 최 회장님. 네. 이 정말 한중 해저 터널이 개통이 되면 이 새만금은 대한민국은 종부가 시대의 신성장 거점 도시가 되며 세계 경제 메카로 한순간에 부각되고 영국과 프랑스가 개통된 도보 해협에 이어 터널에 이어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재창조하며 세계 속에 영원히 남을 전설로 새만금 시대를 열 것입니다. 네. 또 한중 터널이 개통되면 5천년 역사 이래 갈등하고 있는 영원함의 갈등이 자연적으로 해소되고 남북관계의 적대적 관계가 해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2020년도 새만금 신항망의 개통으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30억 인구가 신항망으로 크루즈를 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인적, 물적 자원 개발 교류로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 및 지 화이국 5개국으로 선장할 수 있는 그런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될 것입니다. 이 해저터널 공사비 충당은 한중 공동 투자와 관광 관계 등 민간 자본 유치로 충분히 소유 자금이 주달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우리나라에도 해저터널이 있습니다. 예. 통영에도 한 1km짜리가 있고 보령인가도 있습니다. 태안반도에 네, 태안반도. 예. 2.4km짜리 해저터널이 있어요. 거기를 가봤습니다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저터널이 청도 이렇게 중국 개통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아까 태 회장님 말씀한 것 같이 뒤집어지는 큰 대복이 터집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혜가 있으면 할 것이고 아니면 네. 정권 유지를 못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잠시 서두에도 제가 말씀한 것 같이 30년 전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도보해협을 했어요. 예, 예? 우리나라 그게 1986년에 착공해서 1994년 5월 6일날 개통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6년 만에 개통했어요. 네, 맞습니다. 30년 전에
영국, 프랑스가 있는데 지금 개벽 천지가 됐는데 그러면요. 이거 못 옵니까? 아, 간단히. 자, 그래서 네. 우리 윤무홍 회장님이나 최남도 회장님이나 오늘 열변을 토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정부의 제1호 사업을 우리가 제안하는데 네. 가칭 한중 해저터널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이재명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다 모든 것은 천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시가 있으면 되거든요. 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신실한 크리스찬이신 우리 윤무홍 장로님께서 이 한중 해저터널을 이거 생각할 때 하늘의 뜻이라고 그럼요. 하늘의 뜻이 감동받으신 것 네, 같아요. 아니요. 예. 근데 이게 하늘의 뜻이지만은 어시든지 국가적으로 국군이 상승을 하면은 기회가 옵니다. 이 때가 참세요, 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새만금은 30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많은 이 새만금을 획기적으로 이거 지었고 동북아시아의 허브, 동북아시아 메이크업 이 새만금을 일시하려면은 한중 해저터널이 정말 필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렇게 말씀을 우리 박종환 TV에서 최초로 이재명 실용 정부한테 제안한 최초 한중 해저터널 범국민 추진위원회 정책 제안 이걸 꼭 받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조그마한 돈이나마 만일에 한다 보면 투자하겠습니다. 예. 저 박종환 위원장님 예. 한 가지 질문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새만금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도 제안하십시오. 새만금 개발에 네.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박종환 새만금 코리아 특보님께서 네. 왜 새만금 발전이 문제점이 무엇이고 뭐가 걸림돌이 돼서 30년이 넘게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사실 이 새만금 공부를 전에 강현욱 도지사님이시고 네. 강현욱 도지사님 계셨죠. 그때부터 제가 강현욱 도지사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새만금 그러니까 한 20년 넘었어요. 예. 그때 당시 강현욱 도지사님 시절에 새만금 끝 물막이 공사를 못했어요.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참여를 해서 강현욱 도지사님을 저희들이 돕고 여러 그 환경단체 행정법 저희들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무엇이 문제점인가? 네.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 의지예요. 그러면요. 대통령 의지가 없으면 이거 못 합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돼요. 네. 비근한 예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지금 이재명 정부까지 지금 9명 대통령이에요. 역대 대통령이 새만금 얘기면 와서 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새만금이 나를 부른다 헬기 타고 딱 두 바퀴 돌아오면서 내 임기 안에 새만금을 마무리하겠다. 표 얻으려고. 맞자면 일이에요. 예? 아니 가까운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새만금이 2번 우리들이 모시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규제를 풀고 세계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서 새만금을 임기 안에 물론 이제 임기를 마치지 못했지만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역대 대통령마다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표 들라고 그래? 비리공짜를 공약을 남발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대통령 의지인데 지금 새만금을 관련한 정책 제안을 내고 총괄 기구라는 것이 새만금위원회라고 있어요. 이 새만금위원회가 지금 국무총리 직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위원회를 민간위원장이
민간위원장이 하나 있고 국무총리가 이제 위원장이고 두 분이 새만금 공동위원장이에요. 이걸 대통령 직속으로 새만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올려놓아야 해요. 그래야 장관들이 말을 들어요. 국무총리 직속으로 놓으니까 말 안 들어요. 쉽게 말해서 말빨이 없어요. 이걸 대통령 직속으로 올려달라고 윤석열 정부한테 우리 전라북도 공약을 올렸어요. 근데 위안부야 되고 해결을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 의지를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이 새만금을 대통령 직속에 비서관을 새만금 비서관 하나 둬야 해요. 새만금 비서관을.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새만금 비서관을 둬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새만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새만금 뭐가 문제야? 그래? 이 비서관이 통로를 해서 새만금 문제점을 조목조목해서 대통령이 알아서 지시를 바로 장관, 국무총리한테 지시를 내려서 속도전을 내야 이게 되지.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공약만 발표하고 관련 이걸 담당하는 부서는 뭐 그냥 신용만 내고 대통령 의지가 약하니까,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새만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놓고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실에 새만금 비서관을 둬요. 네, 새만금 비서관. 네, 맞습니다. 비서관을 두고 직접 대통령이 시시때때 새만금이 된 이걸 점검을 하고 지시를 내리고 속도전을 내야 되지. 지금과 같이 역대 대통령 같이 공약만 내세우고 시간 긁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두세 가지 그 문제점을 해결한다면은 모르겠어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뭐 출범한 지 한 달도 지금 못했습니다만은, 예, 이재명 정부는 실형 정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형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도 좀 방금 인사를 보니까 정부권 출신들 장관이 한 3명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또 뭐 장관도 하여튼 3명이 들어가 있어요. 전라북 출신들이. 장관들이 전라북 출신들 많이 들어가면 뭡니까? 새만금에 관련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대통령하고 비서관이 들어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지. 맞습니다. 예? 네. 최남도 의장님, 네. 저를 한번 추천하세요. 예? 네. 만약에 내가 대통령 직속에 새만금 비서관 간다면은 1년 안으로 새만금 뒤집어지게 만들 수 자신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길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니 말로 말하죠. 추천하세요. 예, 예. 자, 그래서 제가 정말로 새만금 얘기하면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흥분돼요. 예. 도대체 35년 이 새만금이 세월을 이렇게 보내면 됩니까? 선생님, 예. 저 지도를 보니까 예. 새만금에 동서도로가 있고 예, 예. 해로개통, 그렇죠. 남북도로가 있잖아요. 네. 백리길 거기다가 태양광을 도로 분리했다 설치하면은 네. 알리백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를 새만금으로 저를 보내시라니까요. 자, 그럼 그렇고, 자, 하여튼 이 새만금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최남도 기장님, 네. 그 새만금 관련된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예, 제가 지금 새만금 변산 리조트 휴양소 휴장입니다. 네. 예, 그 전에 그 명칭이 변산온천입니다. 네. 변산온천이 30년 동안 그 사업권자가 많은 수고를 했는데 어떻든 간에 시대적으로나 여건이 안 맞아서 실패를 하고 제가 2년 전에 사업권을 가져왔습니다. 네. 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유명한 리조트로 성공한 그런 그룹 법인과 3만 평 환지 조성 및 개발 계획, 여기에 대한 것을 관계인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3만 평 말고 좀 더 확대해서. 우선 3만 평 하고요. 네. 새만금이 그 온천 지구가 23만 평인데 네.
우선 86,424평이 개발이 되는데 그 중에서 3만 평이 환지 조성이 되고 2년 만에 관의 협조를 얻어서 이런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기업 유치다, 2차 뭐 이런 전지다 뭐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소련과 등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벌써 한국에 많은 문제가 트럼프까지 대통령이 돼서 있습니다. 자, 예. 어쨌든 간에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예. 지금 새만금 인프라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지금 많이 돼 있고 네. 새만금 동서 도로도 다 돼 있고 네. 국제공항, 네. 새만금도 신항 네. 또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새만금 배후 도시에 네. 그 한 뭐 30만 평, 40만 평, 50만 평 그런 큰 대단히 리조트 시설, 네. 온천장을 비롯해서 네. 뭐 리조트, 네. 그다음에 골프장, 네. 그다음에 뭐 실버타운. 예. VIP 실버타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빚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예, 예. 자, 그러려면은 예. 지금 일부 순서를 지금 마치기 전에 예. 저희들이 이재명 정부한테 제안한 정책 제안은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리고 일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일부 한중 해저 터널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이재명 정부에서 제1호 국책 사업으로 받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1부 새만금 속도전 달리고 싶다를 마치겠습니다. 제2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시기가 빨라진 내년 지방선거, 익산시장 후보는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금강방송에서 보도된 동영상 보고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큐. 대선이 끝나자마자 내년 지방선거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에 치러지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정당 입지자들마다 활동폭을 넓히며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세 번 연임으로 내년 익산시장 선거 출마가 제한된 정원율 익산시장. 때문에 익산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 인물이 유권자 선택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당초 9명 정도가 하마평에 올랐지만 경쟁 구도가 6명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우선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과 최정호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선거 재수생입니다. 각각 전북경찰청장과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경력을 내세워 일찌감치 지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지도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관 출신인 신보균 전 익산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기본사회 익산본부를 출범하며 가세했습니다. 김수흥 전 국회의원은 원광대 초빙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지지세 확장에 나섰습니다. 박경철 전 익산시장은 정계 은퇴를 번복하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당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 퇴임한 최병관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익산 토박이임을 강조하며 지역 사무실과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선거 전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발로 뛰고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가 비슷비슷하거든요. 여론도 그렇고 실제로 지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앞으로 이거에서 어떻게 판가름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익산시가 앞으로 좀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고 다른 정당 입지자까지 내년 익산시장 쟁탈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선거구에 단체장 후보를 내겠다며 민주당과의 경쟁을 예고한 상황. 익산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16.62%를 득표했던 이명택 전 시의원이 조국 혁신당 익산지역 위원장을 맡아 지역 활동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익산시민통합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전 익산갑 상임 고문이 내년 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 최남도 기장님, 네. 금강방송에서 인터뷰 하신 걸 보니까 최근에 우리 전라 전북의 대변지 전북일보에서도 그 익산시장 후보들이 몇 명이 지금 나왔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익산시장 후보로 벌써부터 이렇게 서로 접촉하면서 서로 뭔가 총선에서 이번 그 이후에 시장 선거에서 시장 출마하면서 요동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김수홍,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박경철, 박종환, 신복윤, 임형택, 조용식, 최병관, 최정호 이런 유력한 이 화려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지금 선거판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지금 자기들 홍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금강방송에서도 이 후보들이 몇 명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네. 우리 익산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주당은 이제 경선이에요. 네. 야, 지금 뭐 5-6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경선에 과연 누가 올라올 것인가가 지금 화제예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또 조국 혁신당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은 또 앞으로 또뭐 다른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올 후보가 또 있겠지만은 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자세하게 금강방송에서도 보도 이렇게 했듯이 김수홍 그 전 의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 의원이 원광대학교에 초빙 그 강의를 하면서 상당히 그 뜻이 있는가 시장 뜻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박경철 전 시장은 민주당이 복당을 해서 뭐 민주당 이름으로 한번 나오겠다고 그런 의지를 지금 불태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제 이름 부르기가 좀 그렇네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박종환 제가 이제 거론이 되는데 사실 나는 국민의힘에서도 좀 신실한 후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좋은 후보들이 나오면은 좀 양보를 그런 뜻도 있어요. 네. 근데 용기들이 없어갖고 안 나오더라고. 네. 여기는 이제 민주당이 세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한번 절치부심 네. 민주당에서 올라온 후보는 한 명 올라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6명이 됐든 뭐 10명이 됐든 경선 하나 올라와요.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제가 만약에 선거에 나온다면은 10분 안에 민주당 경선에 올라온 후보를 내가 깨부실 수 있습니다. 아, 예. 10분 안에. 예. 응? 그런 자신이 있고 또 신복윤 전 차관이라고도 하고 최근에 익산 도시개발에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요즘 많이 움직이더라고. 네. 네. 요즘 아는 사람 만나면은 신복윤 이 후보가 기분 뭐요? 기분 뭐요? 그 기본소득 본부인가 뭔가 그걸 사무실을 개설해가지고 예. 많이 움직이더라고. 이명택 씨는 지금 현재는 조국 혁신당이에요. 네. 현재는 예. 이 이명택 씨는 젊은 친구인데 지난번 선거에서 상당히 표를 좀 많이 얻었어요.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그 민주당하고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사회단체 활동도 많이 하고 상당히 그 젊은 층들에서 정책도 많이 내고 조국 혁신당 후보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네. 조용식 전북 경찰청장은 행사장에 가면 조용식 경찰청장이 꼭 나와요. 네. 제일 많이 움직여요 지금. 네. 아마 발로 뛰는 것은 조용식 청장 아마 못 따라갈 거예요. 예. 많이 움직이더라고. 네. 그리고 자기 홍보도 많이 하고 지난번에 경선에서 이렇게 아깝게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절치부심
지금 칼을 갈고 이번에 경선을 통과하려고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내가 아끼는 후배인데, 네. 아끼는 후배인데 아주 열심히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최병관 씨는 전북 행정부지사인가 네. 하다가 최근에 사퇴 내고 시장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리고등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네. 이리고등학교 동문들이 많이 이렇게 밀어준다고 그래요. 네. 예, 후발주자로 나와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최정호 네. 국토부 차관 출신이고 전북개발공사 사장도 하셨어요. 네. 이분도 엄청 뛰고 있더라고. 네. 내가 어디 저는 잘 행사장 안 가요. 왜 행사장을 안 가냐면 저는 경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경선이 없어서 저는 프레카드도 하나도 안 걸었어요. 네. 예? 왜냐면 경선 없으니까 네. 프레카드도 안 걸고 표들라고 뭐 그냥 굽시굽시 저는 안 해요. 네. 사람 보고 찍으라고 오지. 예, 행사장에 우리 최정호 우리 후보 엄청 지금 막 발로 뛰더라고. 네. 그래도 제가 가끔 지인들 무슨 뭐 지인들 가까운 지인들 뭐 인스타 가면은 꼭 최정호 후보가 꼭 와요. 예, 예. 아주 열심히 뛰더라고. 그래서 한간에는 경선에 뭐 이런 소리를 해도 될런가는 모르는데 하여튼 뭐 조용식, 신복윤이, 최정호 이 세 사람들 중에 예. 한 사람이 경선에 올라올 것이다. 아니 한간에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예. 뭐 누가 올라오려면 모르지만 저는 누가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예. 저는 누가 올라도 10분 안으로 그냥 깨부실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국민의힘이 여기 호남에서는 인기가 없잖아요. 네. 그게 고민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사실 지방선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최 회장님도 예전에 군산시장 후보 한번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뼈저리게 군산시장 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아니 왜 지방자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를 김대중 대통령이 도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는 어떤 입문할 수 있는 통로로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는 시스템에 맞는 인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시의원이나 도의원 쪽에 그렇지 못한 그런 어떤 그 갖추지 못한 분들이 많이 대거 거기에 그 당선을 하다 보니까 전부 그 지역위원장의 밑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조직이 돼서 사실적으로 새로운 신인을 발굴하는데 큰 저해 요소가 되고 특히 호남에서는 정말 잘못된 이런 배경이 돼서 정말 여야가 뭐 90대 10이라든가 뭐 95대 뭐 5라든가 이런 형태가 돼서 영남이나 호남이나 전부 이 신인이 발굴돼서 새로운 정치를 구가하는 이런 것은 엄두도 못 낼 뿐만 아니라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장 선거에 군산 시장 선거에 후보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은 시의원과 도의원은 사실은 이 지방 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 공천을 한다는 것이 정당 공천. 정당 공천을 한다는 것이 이건 아주 잘못된 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시장 선거에 정말 출출한 인물이 나와서 그 지역 발전도 하고 새로운 기회도 또 주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하는 건데 아주 정말 너무나 그 물이 그물로 그래서 전부 다 썩어버렸고 물이 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 공천 배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 정치에 오염된 네, 정치의 시발점이 정당 공천 배제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이나 뭐 광역 단체장은 뭐 정치인도 기고 일반 행정가도 되지만은 국회의원은 정치인이고 네.
근데 시의원, 도의원은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지역 일꾼이거든요. 네. 지역 일꾼이 정당에 수속돼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른 정부에서 모든 걸 이재명 정부에서 정치 개혁을 한다면은 네. 이 시의원, 도의원, 이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의원만큼은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이 정치 개혁이 급수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똑같은 네,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없이는 정당 공천 배제 없이는 한국 정치의 미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정당 공천 이 하나만 이재명 정부에서 정치 개혁을 한다면 저는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 정당 공천 배제만큼은 이재명 정부에서 정치 개혁 1호로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네. 박종환 그 예. 후보님, 예. 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시장에 나온 예, 장점. 예, 예. 장점이 하도 많은데 하도 많은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예, 예. 30년 전에 익산이 백제문화권에 포함이 안 됐어요. 네. 1992년입니다. 30년도. 예. 그렇죠? 예. 그때 부의 공주만 백제문화권을 포함됐어요. 네. 부의 공주를 신라 경주 보문단체 같이 개발하자고 해서 노태우 정부에서 3당 합당에서 김정필 씨가 정책을 내서 부의 공주를 백제문화권으로 포함시켰어요. 예, 예. 익산이 빠졌어요. 아, 예, 예. 익산 빠진 것을 제가 앞장서서 익산을 백제문화권으로 포함시켜서 네. 그 예산이 웅포대교, 네. 미륵사지 서탑 복원 및 네. 웅포 그 왕궁 5층 서탑, 예. 금마에서 익산 오는 도로 그런 예산들이 후에 포함돼서 익산이 오늘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초석을 가진 사람이 저 박종환이라고 자신있게 장점이라고 저는 야, 말하고 싶습니다. 예, 예. 더 자랑할 것이 있는데 예, 예. 자랑 하나만 좀 더 오시죠. 예. 하나를 더 한다면은 예. 저는 이재명 그 실용정부에서 문화 강국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문화 강국. 예. 저는 익산의 문화 대통령이 저 애칭으로 시민들이 저를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러줍니다. 네. 그래서 이 문화만큼은 익산 문화만큼은 전국적인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 비전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네. 아유. 익산이 자랑이란 백제문화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걸 승화시키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자랑이 많지만 네. 그걸로 생략하고 앞으로의 이 익산 시장 후보들이 왜 요즘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불이 붙었냐 하면은 정원율 시장이 이제 삼선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아, 예, 예. 그 한간에 정원율 시장이 도지사 출마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예. 하여튼 그 차 향후를 이제 보야겠지만은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익산 시장이 지금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2부 순서 익산 시장 후보들 몇 면을 소개하고 제 2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1부 새만금 이재명 실용정부의 속도전을 내고 싶다. 그 첫 번째 실천 제안은 한줌 해저터널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를 정책 제안하는 것과 또 익산시장 후보들 열심히 뛰어서 익산을 새로운 문화 강국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끝으로 이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